이 상품을 어떻게 소싱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만 알면은 누구나 다 상위 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무조건 이 방식을 따라야 돼. 이 방식을 따르지 않고 좋은 상품을 만약에 선정했다면은 그거는 운에 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 좋은 아이템 소싱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 아무래도 초보 셀러분들이나 초보 대표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상품 소싱 관련된 내용 같거든. 형은 네이버 상위 노출 전문가잖아. 그러면 네이버 1페이지에 바로 올릴 수 있으면 그냥 도매 사이트에서 잘 나가는 상품들 탑 100 찍어가지고 그거 그냥 다 올려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과연 될까? 근데 상품이 많으면 노출 기회가 많아지니까 좋다고 생각했어 나는. 한번 해볼래? 아 그거 안 되는 거야? 너 빅파워까지 달지 않았었어? 달았었지. 그치? 근데 왜 그걸 몰라?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어서 F1 레이싱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되게 전설적인 인물로 슈마어라는 분이 있어. 그분이 만약에 국산 모닝차를 타고 그 F1 레이싱 대회에 나가면은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게 장비빨이라는 게 있잖아. 만약에 모닝끼리만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있으면은 슈마어님이 당연히 1등 하시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다 같이 자유 경쟁하는 레이싱카 대회에서는 모닝을 타고는 절대로 우승을 할 수가 없어. 아마 입상조차 당연히 불가능하겠지. 그런 거라고 보면 돼.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하는 것도 자유 경쟁이기 때문에 그 경쟁을 피할 수가 없거든. 남들은 좋은 상품 갖고 나타났는데 나만 안 좋은 상품을 갖고 나타나면은 상위 노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근데 그거를 왜 처음부터 안 좋은 상품을 소싱을 하냐 그 말인 거지. 그럼 약간 장비빨 같다는 거는 약간 게임이랑도 좀 비슷한 거네. 게임에서는 내가 어떤 장비를 구매하려고 할 때 이게 유료템일 수도 있고 무료템일 수도 있잖아. 근데 네이버 상위 노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품을 선정할 때는 그거는 내가 어떤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이 상품을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이 상품을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 상품을 선정하는 거는 내 자유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을 어떻게 소싱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만 알면은 누구나 다 상위 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싱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이 방식을 따라야 돼. 이 방식을 따르지 않고 좋은 상품을 만약에 선정했다면은 그거는 운에 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운에 의해서 상위 노출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 운을 너가 가질 수 있냐? 너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통해서 좋은 상품을 소싱해야만 돼. 그러면 우리가 처음 상품을 올릴 때 사실 처음부터 1페이지에 꽂히는 건 진짜 어렵잖아. 다 저기 하위 노출부터 시작할 텐데 처음에 어떤 상품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 너는 운명론을 믿어? 운명론? 좀 믿는 것 같은데? 자, 이 상위 노출에도 운명론이 있어. 내가 어떤 상품을 소싱하냐부터가 그 상품이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 누구나 다 하위 노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 나도 상품 처음에 등록하면 하위 노출부터 시작이야.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상위 노출 잠재력은 상품마다 다 다르거든? 그럼 초기에 세팅을 잘해야 되는 거야? 초기부터 좋은 상품을 소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늘 상위 노출에 좋은 상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좋은 아이템 소싱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 자, 먼저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많아야 돼. 두 번째로 상품성이 좋아야 돼. 이게 끝이야.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이걸 내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자, 먼저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많아야 된다고 했잖아.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내가 판매하는 카테고리에서만큼은 내 상품이 누구보다 내 상품이 사용 가능한 키워드들의 월간 검색량 총합이 높아야 돼. 내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줘 볼게.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에서 이 아이템 발굴이라는 데 들어가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해당 카테고리에 맞는 그런 키워드들이 노출이 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월간 검색량 내림차순으로 이 검색수 내림차순으로 봤었을 때 지금 월간 검색량이 이쪽 카테고리 콜라 카테고리에서 가장 높은 키워드는 코카콜라인데 이 코카콜라가 심지어 이 카테고리의 메인 키워드라 볼 수 있는 콜라보다도 월간 검색량이 더 높아. 훨씬 많아. 코카콜라가 6만이고 콜라가 19,000 이 정도인데 이쪽 카테고리에서 검색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코카콜라가 되는 거야. 이거를 만약에 815 콜라는 월간 검색량이 4,700이야. 와, 815 콜라를 사먹는 사람이 4,700이라고? 815 콜라가 이제 4,700이란 말이야. 근데 이 정도 검색량으로 검색수 6만짜리 코카콜라를 어떻게 이기냐는 거지. 수요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클릭도 적게 나올 거고 판매도 적게 만들어질 거잖아. 역전하기라는 정말 매우 힘들어. 외부 마케팅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광고비를 엄청 쓰거나 아니면은 어뷰징을 하게 되면은 그 차이를 조금 극복하는 경우도 있겠지. 하지만 그 노력을 할 거면 처음부터 그냥 코카콜라를 소싱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애초에 매출 상한선이 상품을 딱 소싱할 때부터 딱 정해져 있는 거네. 그렇지. 실력이 좋은 사람이 815 콜라를 만약에 소싱을 했어.
그러면은 815 콜라 안에서 1등 하는 것만큼은 가능할 수가 있어. 근데 코카콜라에서 1등을 해야지 이 콜라 카테고리 안에서 1등 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 그래서 코카콜라를 무조건 해야 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상품은 그만큼 소싱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소싱이 쉬운지 아닌지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상품 수가 나오잖아. 여기 나오는 상품 수는 네이버에서 코카콜라로 검색했었을 때 등록된 상품 수가 24만 개라는 뜻이거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카테고리 안에서 이게 많은 편이면은 이거는 소싱하기 굉장히 쉬운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지금 내가 네이버에서 코카콜라라고 검색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25만 개의 상품이 노출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굉장히 다양한 스토어명들이 있지. 전국에서 뭐 한 명이 파는 상품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소싱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절대로 주지 않고 나 혼자만 팔아야지, 그런 상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 다양한 스토어명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 말뜻은 뭐냐면 상품 소싱이 굉장히 쉽다는 거야. 이 25만 개 상품을 소수가 올린 게 아니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린 거거든. 그래서 이 코카콜라 소싱하는 거 굉장히 쉬워. 하나의 예시만 들자면 네이버 카페에서 유통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카페들을 다 가입을 해. 거기서 코카콜라 치면은 코카콜라 공급하는 사람들이 쫙 나올 거야.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는 게 기본이거든. 소싱 자체는 매우 쉽다. 뭐가 어렵냐면 코카콜라를 선정한 상태에서 남들보다 더 상위 노출되는 게 어려운 거고, 그거는 키워드 전략을 배워야 돼. 근데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일단은 내가 좋은 상품을 어떻게 선정하냐잖아.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애초에 내가 상품 소싱하는 이런 키워드 방법을 알면 거기에 맞춰서 도매 사이트에 갇힐 필요가 없겠네. 자, 이게 되게 불편한 진실인데 도매 사이트에서 나오는 상품들은 상위 노출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근데 내가 오늘 이 키워드뿐만 아니라 좋은 상품성이 가지는 특징까지 다 설명을 해줄 건데 그 뒷부분 내용까지 다 듣고 나면은 그게 왜 상위 노출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지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이제 도매 사이트의 매출도 본 적이 있거든. 사실 많은 판매자들이 유효한 매출을 내지 못해.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누구나 월 1,000만 원 벌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거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그리고 사업을 이제 잘하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상품을 소싱할 때 남이 주는 물건으로 상위 노출을 하려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남이 나한테 왜 주려고 하겠어?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주려고 하는 거거든. 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게 가장 상위 노출 잠재력이 높은지 그거를 면밀히 따져서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내가 주도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지, 남이 주는 상품, 도매 사이트에서 클릭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 그런 상품으로는 상위 노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내 카테고리에서만큼은 내 상품이 사용 가능한 키워드들의 월간 검색량 총합이 누구보다 높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거를 내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알려줘 볼게.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아이템 발굴 들어가서 먼지 차단 마스크 카테고리 키워드를 한번 뽑아볼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내가 미리 뽑아놨어. 엑셀 다운로드 하면은 엑셀로 다운받아지거든.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열만 이렇게 따로 뽑아 놓은 거야. 나머지는 다 이제 삭제하고 필요한 열만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자, 여기에서 내가 가장 유리하게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르 브랜드를 소싱을 할 수가 있어. 아이르 브랜드를 소싱하면은 굉장히 유리해. 아이르 KF94 마스크를 소싱하게 되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이 노란 색깔이 되거든. 이 노란색 키워드들을 내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사용할 수 있는 근데 키워드가 정해져 있어? 맞아. 네이버에서는 내가 만약에 칠성 사이다를 판매하는데 상품명에 코카콜라라는 키워드를 쓸 수 없어. 그런 규정 위반이거든. 내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만 쓸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려면 처음부터 내 상품이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들의 월간 검색량 총합이 높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아이르를 만약에 소싱을 하게 되면 이런 키워드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참존 KF80 마스크를 소싱한다고 가정을 해볼게. 누가 나보고 참존 KF80 마스크를 팔라고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돼. 좀 변했지. 지금 보면은 원래 나는 이런 월간 검색량에 아이를 관련된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KF94 마스크라는 것도 이제 사용 못해. 왜냐면 나는 KF80을 팔게 될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월간 검색량 총합이 아이르 KF94를 팔 때에 비해서 감소하게 되는 거지. 어차피 같이 경쟁해야 돼. 내가 아이르 판다고 해서 아이르끼리만 경쟁하는 거 아니고 참존 판다고 해서 참존끼리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야. 이 먼지 차단 마스크 카테고리 안에서는 같이 경쟁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처음부터 밀리는 싸움이 되는 거지.
검색량부터가 밀리게 되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내가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 내가 첫 마스크를 소싱하잖아? 이렇게밖에 사용을 못해, 키워드를. 훨씬 적어지네. 훨씬 적어지지. 뭐 마스크라는 키워드는 이 마스크 팔면 누구나 쓸 수 있는 키워드야. 그런데 그 다음으로 쓸 수 있는 게 귀편한 마스크. 이거는 그냥 수식어구니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2800밖에 안 되잖아? 여기서 쓸 수 있었던 그런 좋은 키워드들을 다 못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상품이 내 카테고리 안에서만큼은 월간 검색량 총합이 높게 그렇게 처음부터 소싱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야. 키워드를 찾는 게 약간 목 좋은 곳에 그 점퍼를 내는 거랑 비슷한 거네. 그렇지. 처음부터 목 좋은 데다가 자리를 내놓는 거지. 그냥 쉽게는 키워드 많이 쓸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이제 상품성이지. 자, 근데 이 상품성이라는 거는 정말 원래는 굉장히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 사람들이 어떤 디자인을 좋아할 거냐, 사람들이 어떤 맛을 좋아할 거냐, 사람들이 얼마나 크기의 상품을 좋아할 거냐, 사람들이 어떤 향을 좋아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개인 기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내용이잖아. 그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자, 이렇게 외우면 돼. 네이버에서만큼의 좋은 상품성은 메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최상위권 상품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 경향성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무신사 스토어에서 이 랭킹 높은 상품들을 보면은 반팔티들이 지금 이렇게 막 문양 있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은 이런 옷일 수가 있어. 근데 이런 옷들로는 네이버에서 반팔티라는 키워드로 최상위권 진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네이버에서 최상위권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좋은 반팔티 상품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 그거는 정말 쉬워. 그냥 반팔티라고 검색을 해보면 돼, 네이버에. 지금 내가 반팔티라고 검색했거든. 네이버 랭킹 순으로 배열이 되잖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수가 있는데 그게 클릭 점수와 판매 점수야. 클릭 점수와 판매 시적 점수를 많이 쌓아야지 상위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점수를 이미 확보한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굴까? 최상위권 판매자들이겠지.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최상위권 판매자들이야.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품을 봤었을 때 그 전반적인 경향성이 좋은 상품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파는지 본 다음에 비슷한 상품을 소싱하거나 같은 품목이 있는 상품을 소싱하면 그 잠재력이 높은 상품을 처음부터 소싱할 수 있는 거네. 오, 맞지. 그래서 실제로 검색해서 보면은 대부분의 판매자분들이 무지 반팔 티셔츠, 거의 무채색에 가까운 흰색, 회색, 검은색 이런 상품들이 지금 노출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하기 좋은 반팔티라는 거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몰라도 돼. 상위권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이 좋은 상품성이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내가 다른 걸로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볼게. 내가 만약에 양말이라고 검색을 했어. 상위권들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 거지. 여기 보면은 지금 옵션들이 이제 굉장히 많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이쪽 카테고리에서는 상위 노출하려면 라인업을 많이 구성해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당연히 내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어떤 양말 상품을 클릭했는데 나는 중목 양말을 찾고 싶은데 중목 양말 없고 발목 양말만 있어. 그럼 나가겠지. 그러면 나가겠지. 근데 거기서 중목 양말까지 같이 라인업이 있는 사람은 그 고객한테 판매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전환율이 높아지고 매출도 높아서 상위 노출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때 상위권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분석해보면 된다는 거지. 또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불이라고 검색했는데 상위권들이 대부분 국산을 판매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국산. 하긴 나도 이불은 국산 살 것 같아. 상위권들이 대부분 국산 제품이 지금 상위권을 독식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 내가 나는 엄청난 계획이 있어. 중국에서 이불을 가져오면 굉장히 싸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살려서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 한번 해봐야겠다. 수요가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주관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상위권의 전반적인 경향성이 국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산 제품을 팔아야지 상위 노출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양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많이 가져오잖아. 근데 양말도 몸에 닿고 이불도 몸에 닿는 건데 사람들의 그 카테고리에 따른 이런 경향성? 이런 게 확실히 다르긴 하네. 그치. 이게 사실 이불이 너가 말한 것처럼 몸에 닿는 거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걸 수도 있어. 마스크도 그러거든? 마스크도 중국산으로는 상위 노출이 불가능해. 중국산으로는 상위 노출 불가능하고 국산으로 파야 되거든? 그것도 마스크라고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보면 알 수가 있어. 또 여기서 보면은 이런 특징도 있을 수 있겠네? 보면은 대부분 무늬가 없어. 이불들이 무늬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르네상스 문양 같은 이불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지금 배운 거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아까 옵션 많이 넣으면 좋다 했잖아. 음. 그런 르네상스 문양의 그런 옵션을 상품의 밑에다가 옵션으로 붙일 수는 있는 거겠네. 옵션으로 넣는 것까지는 괜찮아. 연관 아. 상품이라는 옵션 넣으면은 그거는 전환율과 그리고 평균 객단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출에 좋은 영향을 가질 수가 있거든. 흔히들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이버에서 옵션을 다량 등록하면은 뭐 페널티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절대 없고 연관 상품이라면 옵션이 다양할수록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가격도 경향성에 포함이 되는 건가? 그렇지. 상위권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이 좋은 상품성의 특징이라고 했잖아. 근데 사실 가격도 너가 말한 가격도 좋은 상품성에 포함이 돼. 같은 상품이라고 했었을 때 가격이 높으면 사기 싫어지고 가격이 낮아지면 당연히 사고 싶어지잖아. 당연히 판매에 유리한 건 맞는데 우리는 적정가를 찾아야겠지. 가격이 낮을수록 마진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적정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적정가를 찾는 기준이 있어. 그게 바로 상위권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이 곧 좋은 상품성이고 가격도 상품성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좋은 가격도 상위권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근데 가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쳐가지고 상위 노출을 거의 보통 못하거든. 대부분 내가 매입한 가격에서 일정 비율의 마진율을 얹혀서 팔려고 하거나 혹은 개당 플러스 얼마는 남겨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 그거 잘못된 거야? 이게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거야. 보통 사람들의 어떤 사고 플로우는 이렇거든. 내가 일단은 공장이나 뭐 제조사나 아니면은 뭐 총판, 벤더사 이런 데서 나한테 물건을 뭐 얼마 주겠대. 근데 나는 일단 남기긴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그래도 한 20% 남겨야 되지 않을까? 플러스 20% 해서 뭐 올리거나 플러스 30% 해서 올리거나 이러고 나서 나중에 순위가 오르면은 그때 가서 가격을 낮춰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 과정으로 하면은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 뭐 잘못된 게 있나? 어디서 잘못됐냐면 내가 그냥 받은 가격에서 내가 원하는 마진을 이렇게 플러스해서 맞췄잖아. 이게 시장이 원하는 가격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만약에 그게 시장이 원하는 가격일 경우에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야.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 입장이구나. 맞아.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선택을 못 받고 클릭과 판매가 안 이루어지면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순위가 안 올라. 그 과정부터가 잘못된 거지. 순위가 안 오르니까 그 뒤에 내용은 전부 다 그냥 상상만 되는 걸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상위권들의 전반적인 그 가격을 따라해. 혹은 그것보다 더 낮춰도 괜찮을 수 있어.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처음엔 마진이 적을지언정 일단은 많이 파는 거야. 네이버는 우리의 마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 네이버는 뭐가 궁금하냐면 결국에 얼만큼의 매출을 만들어냈는지를 궁금해하거든. 우리가 마진이 100원 남아도 100원만큼의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고 얼마에 팔아서 얼마의 매출을 만드냐에 따라서 네이버의 점수가 결정된단 말이야. 우리는 마진을 적게 확보를 하고 상위권의 전반적인 경향적인 그 가격을 따라간 다음에 많이 팔려서 순위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많이 팔리잖아? 그러면은 매입가를 조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많이 팔리니까 내가 뭐 공장이나 총판 이런 데 가가지고 매입가를 조정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때 가서 판매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매입가를 낮춰서 마진을 챙기는 거지. 무조건 이 방식으로 가야 돼. 그래서 처음에 최상위권들의 그 전반적인 가격을 따라가야만 해. 그러면은 마진은 아예 포기해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포기하는 게 어느 정도는 맞아. 근데 그게 너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안 끼쳐. 예를 들어서 너가 최상위권 가격에 맞췄더니 마진이 하나 팔 때마다 100원밖에 안 남아. 근데 너가 그냥 단순히 1.4, 1.5 곱해가지고 1.6 곱해서 계산을 했었을 때는 마진이 뭐 2,000원 남아. 그러면은 100원 남길 때는 이제 20배를 팔아야겠지. 그러면 이 20개 언제 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차라리 2,000원 남겨서 한 개 파는 게 100원 남겨서 20개 파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2,000원 남기면은 안 팔린다고. 안 팔려. 안 팔리는 게 문제고 만약에 근데 둘이 실제로는 100원 남겼을 때가 훨씬 많이 팔리지만 똑같이 팔린다고 가정을 해볼게. 근데 처음에 상품 등록했을 때 어차피 안 팔리잖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개 팔린다고 해볼게. 일주일에 한 개 팔려서 2,000원 남기냐, 일주일에 한 개 팔려서 100원 남기냐,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영향을 끼칠까? 그 정도는 안 절대 안 끼쳐. 일주일에 2,000원 남기려고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뭐 4주 하면은 뭐 얼마나 8,000원 남잖아. 8,000원 남겨 먹으려고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될 시기는 나중이야. 처음에 한 개, 두 개 팔릴 때 뭐 2,000원 벌었다고 신나할 게 아니고
4,000원 벌었다고 신나할 게 아니고 나중에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처음에는 오히려 순위 상승을 위해서 내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마진이 아니라 최상위권의 가격에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으면 되니까 이 마케팅비라고 생각하고 좀 적자 불면서 처음에는 팔면 그거는 안 좋은 건가? 적자 보면서 시작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아. 적자 보면서 내가 무리하게 가격을 세팅하겠다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야.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상품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못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내가 적자를 보면서 한다는 거는 일종의 어떤 선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진행하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처음에 최상위권 가격에 맞췄더니 적자를 보잖아? 그 정도 만약에 가격으로 내가 매입을 했다면 상위권에 도달해서 그때 가서 만약에 공급사하고 매입가를 조정한다고 한들 마진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마이너스 5%다. 근데 그건 나중에 개선이 됐을 때도 플러스 5% 막 이 정도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런 상품은 처음부터 회피를 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1% 아니면은 하나 팔 때마다 뭐 100원이라도 남아야 되는 그런 상품을 최소한 소싱을 하는 게 좋겠지. 처음부터 마이너스인 거는 나중 가봤자 마진이 얼마 안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품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게 나아. 자,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상위 노출하는 거는 사실 실력으로만도 당연히 가능한 건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위 노출에 가능한 그런 상품을 소싱해야 된다는 거지. 네이버에서 사실 상위 노출이 되지 않으면 뭐 그냥 하위 노출이 된 상태로는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 결국에는 무조건 상위 노출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원하는 상위 노출이 뭐겠어. 내 카테고리에서 메인 키워드로의 상위 노출이란 말이야. 근데 그 내 카테고리 안에서만큼은 다른 판매자들과의 경쟁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 절대로 피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상위 노출 잠재력이 높은 상품을 선정하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자, 첫 번째로 키워드를 많이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상품성이어야 된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자, 첫 번째로 같은 카테고리에서만큼은 내 상품이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들의 월간 검색량 총합이 높아야 된다. 두 번째로 좋은 상품성이어야 되는데, 좋은 상품성이란 메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최상위권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좋은 상품을 소싱해야 되는 거지. 오늘 여기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두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내 상품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반드시 상위 노출 잠재력이 있는 상품을 소싱을 하시고요. 그 뒤에야 네이버 로직이나 이런 실력을 바탕으로 상위 노출이 실제로 가능한 거니까요. 꼭 좋은 상품을 선정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를 반영해서 다음 콘텐츠를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